안녕하세요. 엠하이브 크리스피입니다. 이번 시간은 본 수업 내용은 아니고요. 드론 시뮬레이터를 하나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소개해 드릴 거는 FPV 프리라이더라고 하는 시뮬레이터를 소개해 드릴 거고요. 개발하는 내용은 아니니까 편하게 보시면 될 겁니다. 상용 드론 중에서 DJI가 가장 유명하죠. 이 DJI 드론이 비행하는 걸 보시면 조종기 스틱을 가만히 놔두면 드론도 그냥 그 위치에 가만히 정지해 있어요. 꼭 실에 매달아 놓은 것처럼 진동도 없고 미동도 없이 가만히 떠 있는데, 그래서 이걸 말뚝 호버링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가만히 멈춰 있게 하는 게 정말 어려운 기술입니다. 제 수업에서 만든 드론은 그렇게 말뚝 호버링은 안 되고, 하려면 또 위치랑 고도 측정이 정밀하게 돼야 돼요. 그냥 GPS랑 기압계만 가지고는 좀 힘들고요. 보통 말뚝 호버링 할 때는 옵티컬 플로우나 비전 포지셔닝 센서 같이 자기 위치를 좀 정밀하게 측정하는 센서랑, 그리고 또 TOF 센서라고 거리 측정하는 센서가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에서 만든 드론은 그런 센서가 없으니까 그렇게 말뚝 호버링까지는 안 되고, 아마 다음 시간에 제어 들어가면서 비행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그 영상을 보시면 저희 드론도 꽤 안정적으로 비행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래도 조종기를 가만히 두면 드론이 조금씩 움직이는데, 그때 조종을 잘못하면 드론이 원치 않는 이상한 데로 흘러갈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에 사람한테 돌진할 수도 있으니까 비행 연습을 충분히 하신 후에 실제 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또 비행 연습을 할 장소도 마땅치 않고, 비행 시간도 배터리 하나로 길어봐야 10분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연습을 충분히 하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비행 시뮬레이터로 연습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새는 또 시뮬레이터가 잘 나와서 실제 비행하는 것 같이 연습할 수도 있어서 저도 이걸로 비행 연습을 좀 했는데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수업 시작할 때는 비행을 아예 못하는 수준이었고요. 인트로 영상 촬영한 걸 보시면 그때는 지인한테 비행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저는 이제 옆에서 촬영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시뮬레이터로 비행 연습을 좀 한 후에는 제가 직접 비행할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드론을 잘 만들어 놔도 날리질 못했는데 이제는 혼자 비행을 다닐 정도로 실력이 좀 늘은 거죠. 그래서 이제 비행 제어 파트까지 끝나면 드론 비행할 준비가 다 끝나니까 여러분들도 그 전에 비행 연습을 좀 해두시라는 의미로 이 시뮬레이터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드론 시뮬레이터를 사용하려면 조종기를 PC에 연결해야 되는데 바로 할 수가 없고요. 또 신호도 다르기 때문에 중간에 신호를 변환해 줄 장치가 하나 필요합니다. 이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드론 시뮬레이터라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목록들이 나타날 텐데, 이 목록 중에 구성품이 USB 동글이랑 또 이런 케이블들이 세트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 CD는 필요가 없고,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걸 사시면 되고, 가격은 $10 내외로 하는 것 같습니다. 더 싼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구성품이 이렇게 돼 있는 거면 어떤 거든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에 하나 구매하시면 되고, 그리고 국내에서도 구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네이버에서 또 드론 시뮬레이터라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몇 가지가 나오고, 그 중에 2만원짜리가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싼 것 같습니다. 빨리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국내에서 이걸로 구매하시면 되겠죠. 이거는 제가 쓰는 시뮬레이터고요. USB 동글을 PC에 연결하고 반대쪽은 조종기에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 연결해줄 케이블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꽂을 수 있는 모양도 딱 정해져 있어서 그냥 모양에 맞게 꽂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하고 이제 반대쪽을 조종기에 연결해야 되는데, 조종기 뒷면을 보시면 이렇게 생긴 단자가 하나 있을 겁니다. 또 모양이 정해져 있어서 맞게 끼우시면 되고요. 근데 이 케이블은 꽂히는 방향이 정해져 있어서 거기에 맞게 꽂으셔야 여기 들어가요. 그래서 연결을 하면 이런 모습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USB를 PC에 연결하면 자동으로 HID 준수 게임 컨트롤러로 인식됩니다. 윈도우 7 기준이고 윈도우 10도 자동으로 잡힐 거예요. 드라이버를 따로 설치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준비는 이렇게 끝이고 이제 시뮬레이터를 설치해야겠죠. 제가 시뮬레이터를 한 3개 정도 써봤는데 그 중에 이 FPV 프리라이더가 가장 현실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할 거고, 이게 버전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프리라이더고요. 다른 하나가 프리라이더 뒤에 리차지드가 붙어 있습니다. 이 두 개 차이는 맵이 조금 달라졌고 리차지드가 그래픽이 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 다른 차이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하나를 받으시면 되는데 구글에서 FPV 프리라이더 또는 프리라이더 리차지드로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이 주소를 직접 치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 각각의 버전이 무료 데모 버전을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요. 데모랑 유료 버전의 차이는 우선 데모 버전은 무료로 플레이할 수 있고 맵은 하나만 쓸 수 있고요. 플레이 타임에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한 5분 정도 하다 보면 유료 버전 구매하라고 뜰 거예요. 근데 껐다가 다시 키면 또 5분간 더 플레이할 수 있으니까 데모 버전으로 연습하셔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데모 버전은 물리 효과를 설정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 데모 버전으로만 하면 실제 비행하는 느낌이 좀 안 날 겁니다. 그래도 비행을 아예 안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 데모 버전만 해도 꽤 비행하는데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비행 안 해보신 분들은 조종기 조작이랑 비행 방향 자체가 아예 감이 안 와서 드론이 원하는 대로 안 가고 막 이상한 데로 갈 텐데 이 데모로만 연습해도 그런 비행 방향 같은 거 익숙해지는데 도움이 정말 많이 됩니다. 근데 이 무료 버전으로만 하다 보면 감은 좀 오는데 너무 실제로 비행하는 느낌이 안 나니까 좀 더 비행 실력을 향상시키려면 유료 버전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유료 버전은 모든 맵을 다 사용할 수 있고요. 맵 종류가 6가지인가 있는데 그 맵을 다 사용할 수 있고 플레이 타임 제한이 없고 물리 효과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실제 비행하는 거랑 비슷하게 설정을 맞춰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다이나믹한 비행을 연습하시려면 이 유료 버전을 추천을 드리고 저도 이 리차지드 유료 버전을 구매해서 비행 연습을 하고 있고 가격이 $10인데 하나 구매해서 여러 명이 같이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데모 버전으로 좀 해보시다가 좀 더 실제 같은 연습을 하고 싶어지면 그때 유료 버전을 구매하시면 될 겁니다. 저도 데모로만 하다가 나중에 유료 버전을 구매했어요. 그래서 이걸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 다운받으면 압축 파일이 하나 받아질 텐데 압축을 풀면 실행 파일이 하나 들어있고 설치하는 거 없이 바로 실행됩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고 어떤 시뮬레이터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구매한 리차지드 유료 버전이고요. 다운받고 압축을 푸시면 이런 파일이랑 폴더가 생성될 겁니다. 여기서 이 실행 파일을 더블 클릭하시면 설치 없이 바로 실행이 되고 매뉴얼은 읽어보실 분들은 한번 읽어보세요. 영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이게 리차지드의 메인 화면이고 여기서 맵을 선택하면 바로 그 맵이 실행이 돼요. 그리고 데모 버전이신 분들은 이 사막 맵만 활성화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맵 종류가 6가지가 아니고 5가지네요. 이 레벨 에디터는 맵을 만드는 기능입니다. 이제 맵을 선택해서 실행하기 전에 조종기 설정을 좀 해줘야 될 게 있는데 이제 USB 연결을 하시고요. 그리고 조종기 전원을 켜시고 오른쪽 부분을 보시면 입력 장치가 USB 컨트롤러로 선택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USB 컨트롤러로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이걸 클릭하시면 바꿀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USB 컨트롤러로 선택을 하시고 그 밑에 캘리브레이트 컨트롤러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조종기 설정하는 기능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하란 대로 그대로 하면 돼요. 먼저 모든 스틱을 중간에 두시고요. 됐으면 OK를 누르고 이제 왼쪽 수평 방향키를 맨 왼쪽에 둔 채로 OK를 누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세 번째 동그라미가 밑으로 내려올 거예요. 됐으면 OK 하시고 그 다음에 왼쪽 수직 방향키를 맨 위로 둔 채로 OK. 됐으면 이제 오른쪽 수평 방향키를 맨 왼쪽으로 둔 채로 OK 하시고 마지막으로 수직 방향키를 맨 위로 둔 채로 OK 합니다. 자, 이게 끝나면 이제 이런 네모가 나타날 텐데 이때 조종기 스틱을 조작하면 이 동그라미가 저희가 조작한 대로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다 중간에 뒀을 때 이 네모에 각각 이 중심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와 있을 텐데 이게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이 트림을 이용해서 좀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마 다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 조종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캘리브레이션을 다시 하시면 돼요. 자, 됐으면 OK 합니다. 자, 이제 조종기 캘리브레이션이 끝났고 지금 한 설정은 이 시뮬레이터 자체의 캘리브레이션 설정인 거고 조종기 내부 설정이나 FC 설정이랑은 전혀 연관이 없어요. 거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됐으면 이제 이 밑에 있는 이 두 개는 건드릴 필요 없고요. 그 밑에 커스텀 세팅이라고 있는데 이 설정이 물리 효과를 설정하는 기능인데 데모 버전 쓰신 분들은 이게 비활성화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물리 효과 설정을 바꿀 수가 없고 기본 설정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료 버전이신 분들은 이걸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 설정할 수 있는 종류가 엄청 많죠. 그래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이 피직스, 물리 효과 부분에서
매스가 의미하는 게 드론의 질량을 의미하고, 이걸 높이면 드론이 무거워지고 낮추면 드론이 가벼워지는 효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비티는 중력 효과고요. 역시 높이면 중력이 세지고 낮추면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개는 비슷하게 동작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드래그라고 되어 있는 게 두 개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이 드래그는 드론의 관성 효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예를 들어 드론이 앞으로 직진을 하다가 스틱을 중립으로 두면 드론은 수평이 되겠지만 관성 때문에 앞으로 더 밀려나가겠죠. 그래서 얼만큼 밀려나가게 할 건지를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이걸 낮추면 더 많이 밀려나가고요. 높이면 그 자리에서 바로 멈춥니다. 그래서 이 드래그가 수평 방향으로 밀려나가는 효과 설정이고요. 앵귤러 드래그는 드론의 회전에 대한 관성 효과 설정입니다. 이 밑에 카메라는 드론 비행할 때 카메라 시점을 FPV나 LOS 중에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따가 한번 확인해 볼 겁니다. 그리고 FPV로 선택했을 때 카메라의 설정입니다. FPV는 드론의 시점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앵글이 몇 도를 보게 할 건지 위아래 방향을 설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FOV는 화각을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밑에 있는 레이트는 조종기 조작을 했을 때 드론이 얼만큼 민감하게 반응할지를 설정하는 거고요. 스로틀이랑 요는 이 설정대로 민감도가 바뀌는데, 셀프 레벨링, 이제 우리가 비행에서 사용할 각도 제어 모드죠. 그 모드에서는 이 설정은 무시됩니다. 이 롤피치 설정은 각 속도 제어에서만 적용되는 내용이고, 각도 제어에서는 이게 무시돼요. 대신 밑에 있는 이 맥스 앵글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스틱을 최대로 조작했을 때 드론의 목표 각도를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사용할 셀프 레벨링 모드에서의 그 각도 설정인 거죠. 그래서 설정할 게 너무 많아서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 잘 모를 텐데, 이 위에 보시면 프리셋을 제공을 해줘요. 초보신 분들은 이 첫 번째 프리셋 슬러기시를 선택하시면 이제 좀 약간 안정적으로 비행할 수 있는 모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 물리 효과처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맨 끝에 있는 스냅피 3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스냅피 3으로 선택하시면 조종이 진짜 어려운데, 대신 이걸로 연습을 많이 하시면 실제 비행할 때 도움이 정말 많이 됩니다. 그리고 데모 버전 쓰신 분들은 아마 이 슬러기시로 기본 설정이 돼 있을 거예요. 설정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슬러기시로 설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앵글을 조금 낮춰주세요. 한 10도 정도로 하신 후에 세이브 이그짓 하고 이제 한번 실제로 맵을 선택해서 한번 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맵 실행을 하면 이런 화면이 나타날 거고요. 먼저 셀프 레벨링 모드가 선택이 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각도 제어 모드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사용할 모드죠. 그리고 한번 누르시면 아크로 모드로 바뀌는데, 이게 각 속도 제어 모드입니다. 그리고 한번 더 누르면 3D 모드로 바뀌는데, 이게 고개 비행할 때 사용하는 모드고요. 이거는 데모 버전이신 분들은 이 모드 선택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셀프 레벨링 모드로 선택하시면 되고, 하이레이트는 넘어가시면 되고요. LOS 뷰가 지금 시점이 LOS 뷰입니다. 즉 드론을 이제 바라보면서 조종하는 시점인 거죠. 이걸 한번 누르면 FPV로 바뀌는데, 이게 드론 시점으로 비행하는 모드입니다. 그래서 먼저 FPV 모드로 비행 연습을 좀 하시고요. 좀 익숙해졌다 싶으시면 나중에 LOS로 바꿔서 비행하시는 게 좋아요. 먼저 FPV로 하고, 그 밑에 있는 Set LOS 포지션은 이 상태로 비행을 하다가 이제 드론이 멀리 가게 되면, 조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멀리 가면 사람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이때 이 Set LOS 포지션을 누르시면 이때 시점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좀 가깝게 시점을 바꿀 수 있는 거죠. 자, 됐으면 이제 비행하는 걸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LOS 말고 FPV 뷰로 바꾸신 다음에 이제 이 왼쪽 수직 방향 키가 스로틀 키죠. 자, 이걸 위아래로 바꿨더니, 조작을 했더니 드론이 위아래로 하강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방향이 이제 롤 피치 방향이죠. 한번 피치를 앞으로 기울여 보겠습니다. 기울였더니 앞으로 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롤을 또 이렇게 조작을 했더니 좌우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왼쪽 스틱의 수평 방향이 요의 회전이죠. 이렇게 조금 상승을 한 후에 요를 좀 조작했더니 드론이 회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조작을 좀 해보세요.
지금은 이렇게 조작하는 게 쉽지 않으실 겁니다. 저도 이 정도 조작하는데도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이렇게 조작을 하시다가 다시 처음부터 하고 싶으신 분들은 R을 누르시면 첫 화면으로 가고요. 이제 좀 FPV 모드로 조종기 조작 방향이 익숙해지신 분들은 LOS로 바꾸세요. 그리고 S를 다시 눌러서 이 시점으로 바꾼 후에 이렇게 비행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조작을 좀 연습을 하시고, 그리고 이 사막 맵이 조금 장애물이 많아서 조작하기가 어려워요. 연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팩토리 맵이나 카파크 이 맵을 선호를 하는 편인데, 팩토리 맵을 이제 이거는 유료 버전만 선택할 수 있죠. 팩토리 맵을 선택하시면 여기서 스페이스 버튼을 누르시면 시점이 바뀌어요. 이걸 누르셔도 되고요. 그냥 키보드 스페이스를 누르시면 시점이 바뀝니다. 자, 이 상태로 여기 이런 창문들 통과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고, 저도 이제 설명을 하면서 비행을 하니까 실수가 좀 많은데, 자, 비행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제 조종기 조작하는 것도 같이 한번 보세요. 오른쪽 그 카메라 화면을 좀 보시면서 드론이 어떻게 비행하는지 같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PC 사양이 좀 안 좋아서 촬영하고 또 저 카메라 화면 띄우고 동시에 캡처까지 하면서 이걸 실행을 하니까 좀 많이 끊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행을 하시다가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시고, 자, 이 정도 비행할 정도가 되셨으면 이제 시점을 바꿔서 LOS로 바꿔서 한번 해보세요. 자, LOS로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LOS로 바꿔서 비행하려면 또 이 맵보다는 카파크 이 맵이 좀 좋아요. 자, 먼저 바깥으로 나가서요. 그 다음에 위로 올라오면 이제 뻥 뚫린 공간이 나오는데, 자, 여기에 드론을 먼저 착륙을 시키시고요. 자, 이 방향을 보게 하고 착륙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시점을 FPV에서 LOS로 바꾸고 Set Loss 포지션 한번 누르세요. 그리고 여기서 비행하시면 이제 조금 넓은 데서 뻥 뚫린 곳에서 비행할 수 있어서, 자, 이 정도 비행할 실력이 되면 이제 밖에 나가서도 어느 정도 뭐 사고가 나지 않을 정도로 비행을 할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이렇게 비행 연습을 많이 해보시기 바라고, 지금은 슬러기시 그 프리셋으로 선택이 돼 있어서 비행하기가 좀 쉬워요. 근데 커스텀 세팅에서 스냅피 3으로 바꾼 후에 이제 카파크로 가서 다시 비행을 하시면 정말 어려워집니다, 비행이. 그리고 이게 실제 비행이랑 조금 유사한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밖에서 실제 비행하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하고 3인칭 뷰로 이렇게 비행을 하시면 도움이 정말 많이 돼요. 그래서 이걸로 충분히 좀 연습을 하시기 바라는 그 마음으로 한번 이걸 소개를 좀 해드린 거고, 특히 요 회전이 그 헤딩 회전이 좀 바뀌면 조작하기가 되게 어려워져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요 회전은 건드리지 마시고, 즉 이 왼쪽 스틱의 수평 방향 키는 바꾸지 마시고요. 이 롤 피치만 이용해서 조작을 좀 먼저 이 조작이 익숙해지신 후에 나중에 요 회전도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원하는 대로 이동부터 시킬 수 있어야지 드론 조작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시고 이제 좀 익숙해지셨다 싶으시면 요도 같이 회전하면서 이렇게 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연습을 진짜 많이 해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사고 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FPV 프리라이더 설명을 간단히 드려봤고요. 이 외에도 시뮬레이터가 몇 가지 더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드론 시뮬레이터라고 검색하시면 소개해주는 영상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한번 보시면서 또 다른 시뮬레이터를 한번 해보실 분들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비행 연습에 들이는 시간만큼 실력이 느는 거니까 연습을 반드시 충분히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비행하면서 사고가 날 확률이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시뮬레이터 소개는 이렇게 마치고 다음 비행 제어 파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